영화 코코를 보면 죽은 사람을 추억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삶과 죽음을 통해 무엇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을 했다. 평소에 물건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잘 버리지도 않으셨던 할머니. 그래도 가족들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항상 창고와 다락방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하셨다. 그런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의 다락방은 보물 창고였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가진 물건 중 괜찮고 쓸만한 물건은 얼마든지 가져가라며 모두 내주셨지만 가족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몇 달 되지 않아 아무런 말씀도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할머니 임종후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러 할머니 댁에 갔는데 생각보다 물건이 너무 많아 사람과 용달을 불러 엄청난 양의 물건을 비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은 할머니의 물건들이 결국 쓰레기가 되어 그대로 버려진 것이다. 당신을 위한 쓰임보다 언제라도 혹시나 쓰일지 몰라 가족을 위해 남겨놓은 것들이 정작 자식들에겐 별로 필요치 않은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남긴 물건이 쓰레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던 걸로 기억된다. 몇 년 전 SBS의 스페셜 프로그램 맥시멀리스트를 위한 비움 안내서에는 맥시멀리스트 2명이 출연했다. 한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쇼핑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물건의 모든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수십용 물건이 넘쳐나 집안 곳곳이 어지러운 상태였다.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이들은 이제는 물건이 아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물건도 정보도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며 적은 물건으로 지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좋아 일부러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남들이 사니까 나도 무심코 사게 되는 물건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얼떨결에 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으니 말이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작은 메모지 하나도 제대로 버리지 않고 물건을 사모으기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비우는 삶을 알기 이전에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줄이다 보니 그는 이제 가진 물건을 다 모으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소유의 무게로부터 가벼워졌고, 끝없는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썼던 시간을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꾸고 나니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비움으로 그야말로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룬 것이다. 사사키 후미오 작가 외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비우는 삶을 주제로 한 도서를 찾아보면 일본인들의 변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니멀리스트 중에 일본인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2011년 강도 높은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엄청난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 무시무시한 재해로 인해 집은 물론 학교와 건물, 자동차 등이 순식간에 쓸려가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잃게 되는 뼈 아픈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이 재난을 통해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깨달음도 얻게 된다. 집이 흔들릴 때 소중하게 사모은 물건들이 떨어져 흉기가 되는 모습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이후 일본인들은 물건의 진짜 필요를 검토하며 집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한다. 물건이 없어 느끼게 되는 잠깐의 불편함보다 본인의 생활과 삶 전반에 걸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비상시에 바로 들고 나갈 생존 가방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한정된 공간에 들어갈 소중한 물건은 과연 무엇이 될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소량의 음식,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물, 몸을 보호해주는 한두 벌의 옷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피난 시 급히 가방을 채워보는 상상을 잠시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생존하는 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여행 갈 때 채우는 여행용 가방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을 버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지금 우리 집에는 필요치 않은 물건이 얼마나 있을까? 또 언젠가를 기다리는 그런 물건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 나 또한 집안을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고 비워야 하는 물건들이 꽤 많이 눈에 들어오지만 덜어내는 데는 늘 많은 시간과 결단이 필요하다. 쓰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당장 버릴 수 없는 이유와 남겨야 하는 핑계가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정리는 늘 제대로 풀지 못하는 숙제 같기도 하다. 사람들이 정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우지 못해서다.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게 죄스러워서 또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르는데 괜히 버렸다가 후회할까 싶어 선뜻 버릴 수가 없으니 말이다. 버리려니 아쉬워 일단은 두자라는 식의 미루기가 반복되다 보니 공간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집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공간의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만 치워도 2평 이상은 넓어진다. 만약 물건을 줄이고는 싶지만 버리려니 최초 지불한 비용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을 비우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리가 되지 않아 알게 모르게 뺏기는 자신의 귀한 에너지부터 그 물건이 차지하는 비싼 공간, 또 그 물건으로 인해 다른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는 순환의 방해까지 더 많은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위해 구매한 실내용 자전거를 타지 않고 모셔놓고만 있다면 이 또한 짐이 된다. 옷을 대충 걸쳐놓는 옷걸이 대용으로 써버린다면 비싼 자전거는 비싼 옷걸이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비단 물건의 가치 하락뿐만이 아니다. 옷걸이로 전락해버린 그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는 반평 남짓한 공간도 비용이 아닌가. 반평의 가치를 1000만원 정도로 잡고 자전거 구매 금액과 옷걸이로 가치 하락한 것마저 고려한다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안 쓰는 물건을 모시고 사는 비용인 셈이다. 집은 우리가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데 공간 대비 물건이 넘치면 주객이 전도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물건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다. 쓰지도 않는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또는 그 언젠가를 위해 쟁여놓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물건 앞에서 현재 필요한 물건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안 쓰는 물건은 그 언젠가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 만큼 새 물건을 들일 때는 보다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납용품을 들이거나 수납기술을 익혀 물건을 반듯하게 넣어두고는 완벽한 정리를 했다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정리는 반듯한 옷개기와 각맞춘 양말개기가 전부가 아니다. 사실 단정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각 잡힌 정리보다 소비 습관부터 바로잡는 일이다. 소비에 대한 개념과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정리를 부르는 불필요한 물건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동네 마트에서 1+1 세일을 할 때 샀던 애호박을 한 개만 먹고 한 개는 상해서 버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 값을 더 비싸게 주고 산 셈이 된다. 또 무료 배송을 받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찾는 시간과 소요되는 노력을 따져본다면 아낀 배송료 2,500원은 이익이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현명하게 소비하려면 필요한 물건만 제때 딱 필요한 만큼만 사야 한다. 또한 좋은 물건일수록 마르고 닳도록 써야 한다. 이 말은 좋은 물건일수록 아낌없이 더 자주 즐겨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물건이라는 이유로 모셔둔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아끼고 아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헛물품이 되어버린다. 역사적 의미가 있어 오래 둘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건은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내려가니 말이다. 또한 물건의 가치는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리 큰 돈을 들여 산 물건이라 해도 쓰지 않는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 물건을 잘 쟁여놓는 것은 물건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아끼는 물건일수록 더 자주 즐겨 사용하자. 미니멀리즘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근본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삶과 철학, 종교, 패션까지 미니멀리즘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분주히 살아서인지 단순함이 주는 울림은 때론 더 강하게 다가온다. 비움의 목적은 더 중요한 것을 잘 남기기 위함이다. 또한 쓰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공간에는 좋은 흐름이 생겨난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공간의 여유도 생기고 그만큼 더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아무것도 없는 극단의 삶이 아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수많은 옷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자주 입는 옷을 골라내면 안 입는 옷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나머지의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도 삶의 목표도 각기 다르지만 정리가 잘 된 공간에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진다. 나 역시 물건 정리로 쾌적해진 공간에서의 만족감을 경험하고 난 뒤로 비우지 못할 변명이 아닌 비워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다. 비워보면 안다.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물건을 안고 살고 있는지. 비움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간은 얼마나 여유롭고 쾌적한지를 말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이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은 만큼 들고 나는 물건을 가질 수도 많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욕심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한 단계씩 상황에 맞춰 천천히 실천해 나가는 중이다.
또 아이들에게도 적당한 결핍을 알려주려고 한다. 장난감을 수시로 사주는 아이들은 실증도 그만큼 금방 낸다. 또 다른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탓에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관심 가질 필요성도 덜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리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사회라지만 무엇이든 원한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어있으면 채우려고 한다. 먹을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온 집안에도 가득 채우려고만 한다. 그러나 무엇이든 가득 채우고 넘치면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반대로 나누고 비우면 가벼워진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고, 가방이 비어있기에 갖고 싶은 것을 넣을 수 있고, 마당이 비어있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빈손으로 시작되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건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기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움도 정리도 필요하다. 매일 하나씩 비우기도 좋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를 덜어내는 방법도 좋다. 인생의 좋은 흐름을 만드는 비움을 시작해보자. 필요와 불필요를 꾸준히 고민하며 정리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한결 더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